약간 다른 건 뭐냐면 일단 그냥 징후밖에 안 남고 뭐 그런 사람은 빼겠습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누가 생각해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좀 올바르지 않은 빼미들을 보면은 인형 뽑기를 당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큰 인형이 들어있잖아. 인형 뽑기에. 옛날엔 작은 거 많이 들어있었어. 근데 요즘에 보면은 벌크 한 인형들이 들어있어. 저게 집게로 집어지나 싶은 것들. 그런 것들 보통 귀때기 같은 거 잡고 당겨야 되잖아요. 뭔지 알죠? 나 벌크업한 상태로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올려보니라. 찌개가 와가지고 이제 옆에 거를 이렇게 떠가. 이러면 세상 불공평하노. 저 인형 저거 코르셋 차고 저거 뽑혀가는 거 보소. 꾸밈 노동 처하고 저거 뽑혀가면서 좋아한다. 나는 안 뽑힐 거야. 사실은 뽑히고 싶음. 그러면 여기서 설거지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알러뷰 안 해주지? 뭐지? 딸깍 돈 벌어와. 딸깍 아파트, 딸깍 샤넬. 이제 집게론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보다 더 무섭다고 느끼는 거 뭐냐면, 이제 오늘 일부 제목이 퐁퐁남과 제네시스 디자이너거든요.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에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라는 그 액션 캠이 있어요. 강화 필름을 안 붙여가지고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저 필름 필요 없다고 한 새끼 개 패고 싶네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주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팰 거다가 아니고 패고 싶다니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올리니까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 다 뭐 오세영 당하신 거죠? 막 이런 거. AS 센터로 오세영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 재밌게 읽고 있는데 어떤 연예인분이 그럼 당하신 거죠? 라고 쓴 거야. 잘 보고 있습니다. 흑자님 뭐 어떻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럼 당하신 거죠?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이거 뭐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저도 구독자죠. 뭐 이러는 거야. 왜냐면 사실 저한테 DM은 와요. 연예인 분들한테 잘 보고 있습니다. 어둠의 흑기견입니다. 이렇게 DM은 오셔. 근데 이제 저도 대충 눈치가 있으니까 나를 구독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게 연예인들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몰래 보시라고 어떤 연예인분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여태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죠, 제가. 아무튼 그런데 그분은 그냥 대놓고 당하신 거죠 이렇게 달아가지고 저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분도 누군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멀리서 그대가 오네요 숨겨왔던 나의 누군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누군지 말하긴 좀 그렇고. 야, 조현영 오송 출발은 나가라 이 새끼야. 적당히 해 이 새끼야. 눈치가 없어 저 새끼가. 이씨. 아무튼 뭐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사람이 참 입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 싶은 게 뭐냐면, 아마 그분이 최근에 제 방송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약 한 일주일 전쯤 방송에서 어떤 분이 우결에 나와가지고 막 여자가 발을 씻겨주고 공주님 대우해주고 발 아프다니까 막 업고 댕기고 막 이런 짓거리들이 00년대에 일어났었다. TV에서 그거 보고 여자들이 공주님 대우 받는 게 사랑받는 거라고 이렇게 막 착각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동덕여대생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제가. 뭘 존나 까 새끼야. 그냥 잠깐 나왔지. 빨리 사과드려. 알렉스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와이프면 내가 이해해. 와이프 발을 씻겨줄 수 있죠. 고생하고 이러면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발을 씻겨주고 그걸. 여자들도 부담스러워해요. 우리가 뭐 세족식은 어버이날 때 부모님 모셔다 놓고 세족식 한 번씩 하고, 뭐 옛날에 뭐 스승의 날 때 선생님 세족식이나 해주고 뭐 이랬었지. 그 썸녀 발을 왜 씻겨줍니까 그거를. 그래서 난 좀 그랬어. 받는 분도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다 지난 일이고 서로 이제 각자 다 잘 살고 계시고 이러니까 뭐 굳이 과거의 인연을 들춰내자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발 씻김을 당한 분 있잖아. 그분이 그 당시에 많이 하스카시 했다 이런 거 뭐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이제 그분이 발이 한 265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발이 큰 게 전혀 나쁜 게 아니지만 여자분들 중에서는 간혹 본인이 왕발인 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계산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알렉스 형님이 딱 보기에도, 아니 키도 그분이 크지, 어깨 떡 벌어졌지, 그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은 신발에서 막 큼지막한 게 나올 텐데, 발을 씻겨준다는 건
이거는 클로즈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방송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그 정도 계산해야지. 여자가 자기 왕발이 클로즈업으로 방송을 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그때 아바타가 개봉을 안 해서 그렇지 아바타 개봉했으면은 별명 아바타 됐어요 진짜. 형 단 한 번도 없어 형수한테 발 씻겨준 적? 거길 왜 씻겨줘 임마. 내 취향상 발이 할 일이 없어. 그걸 왜 씻겨줘 그거를. 고맙지가 않은데. 고마워야 씻겨줄 거 아니야. 전 취향이 확고해요. 제 취향상 걔가 할 일이 없어. 발바닥은 그냥 천장만 보기까지. 아무튼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신혜님도 구독자래. 아닐 거야. 아무튼 퐁퐁남과 제네시스 디자이너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왜냐면 오늘 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자, 이제부터 웃음 금지. 이제부터 진지해. 롤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무슨 누나였더라? 뽀뽀 누나였나? 뭐뭐 누나였는데 별명이? 네네 누나. 아니 머시미는 이정현 아나운서를 내가 오늘 알려줬는데 네네 누나인 거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아무튼 저 양반은 저거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은 무조건 나무 위키부터 봐버리니까 저 사람은 쓸데없이 암기력 개 좋아가지고 다 외우고 있고 똑똑해서 그래. 자기가 말하니까 좀 재수없는데. 아무튼 네네 누나라고 불리던 이정현 아나운서가 있으셔요. 이분이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요분이셔요. 이분이 이정현 아나운서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고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인가 뭐 거기 출신이셔서 공부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셨고 그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중계진을 하실 때 일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존예예요 존예. 이분 이제 예쁘다 보니까 약간 음해가 들어왔어. 성형을 많이 했을 거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형을 하지 않았다는 거 어렸을 때 사진으로 인증까지 하시고 막 그런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약 한 3년 전에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방송하는 알렉스님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방송할 생각 없다. 앞으로 오픈하자. 모르겠다. 그래서 뭐 흑자일스 카광 이런 데 가가지고 팬이었습니다. 아우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네. 철구 막 이런 데 가가지고 흑자 카광 철구 가서 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사실 옛날부터 보고 있었는데 입장상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 어차피 앞으로 TV 안 나올 거라서 이제 그냥 쏩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가 뭐냐, 이분이 아직 유튜브를 안 하고 있어. 유튜브를 시작할 요양인 거죠.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지금 어디랑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요리하고 음악하고 뭐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초반에 좀 이렇게 화제를 좀 불러일으켜 보자 해가지고 이제 섭외 뭐 약간 요런 각 요런 느낌. 뭐 아니면 도저 딱 알렉스 페레이라 아님? 나가 이 새끼야. 페레이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페레이라면 합방 절대 안 해. 그 새끼 무조건 간장한 대 칠 것 같아. 뭐 아무튼 넷넷 누나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일도 되게 열심히 잘하는 분이셔. 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살이 계속 빠져서 막 사람들이 걱정도 해주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발로란트라는 총싸움 게임을 하는 어떤 분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연애를 하셨어요. 약 한 3년 정도. 최근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이제는 전 남친이 된 그분을 인스타그램으로 저격을 하면서 계속 기다려줬잖아. 3년이나 기다려줬잖아. 이제 좀 갚아. 7천만 원 라고 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사도 뜨고 해서 알려졌는데 이제 그분이 아마도 이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것에 좀 빠져 계신 것 같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자친구인 이정현 씨는 물론 주변 여러 명한테 돈을 되게 많이 꾼 상태라고 하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현재 팀 소속이신데 거기 돈도 뭐 손을 댔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거의 도박이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원래 리그 오브 레전드 아나운서로 상당히 상승세를 그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발로란트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를 하셨거든요. 물론 뭐 발로란트도 훌륭한 게임입니다만 리그 오브 레전드 인기에 비해 그리고 게임의 인기를 넘어서 프로게임 리그의 인기는 넘사벽이잖아요. 발로란트 리그 보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게임은 참 훌륭하지만 갑자기 그쪽으로 이적까지 하셨어. 알고 봤더니 이제 남자친구분이 거기서 일을 하시니까 그 게임을 배우고 익히시다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신 거죠. 그래서 사실 커리어적으로도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셨고 거기다가 7천만 원 뜯기셨는데 그럼 이분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냐? 그렇지가 않고 최근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차비가 없어가지고 발로란트 아나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출퇴근을 하셔야 되잖아. 교통비도 없어서 동생한테 하루에 10,000원씩 꿔서 그 10,000원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수도세도 납부가 안 돼서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실상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상태예요. 돈이 많아서 빌려준 게 아니고 진짜 다 준 거야. 둘 다 라이엇 거라 이적 가능하지 않나. 이적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프로게임 리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앞날이 창창한 아나운서 분께서 갑자기 발로란트 리그로 이적을 하셨으니까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제네시스 디자이너라고 레드필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레드필 지식에 의하면은 남자가 만나야 할 여자가 제네시스 디자이너라는 게 있는데 그 제네시스 디자이너들은 사랑하는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써먹는 예제들이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 보면은 남편한테 매 맞고 사는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요새는 방송 소재로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 이런 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우리 때는 어렸을 때 매 맞는 아내는 그냥 어떤 드라마나 콘텐츠에 단골 소재였고 가끔 이제 리버스로 매 맞는 남편 같은 것도 소개가 되면 어이구 막 이러면서 이제 보고 이랬었어. 우리 90년대 막 이럴 때는 남편한테 두드러 맞는데도 참고 살고 남편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술만 퍼마시는데도 참고 살고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많이 계셨잖아. 사실 그분들이 진짜로 피해를 많이 본 여성분들이고 보상을 받아야 할 여성분들인데 최근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가로채려고 하는 게 참 안타깝죠. 아무튼 그런 상태인 사람을 제네시스 디자이너라고 해요. 이정현 씨도 제네시스 디자이너 과가 아니신가? 최근에 알려진 유명인 중에서는 거의 가장 유명한 제네시스 디자이너가 아닐까 싶어요. 옛날엔 드라마에서 최수종이 오연수 뺨 때리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찌검 장면이 꽤 많이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 몰래 생명보험을 한 20개쯤 들어놓고 갑자기 계곡여행 티켓을 끊어놨다. 이러면 이제 뺨을 때릴까 말까. 아 이것도 못 때릴 것 같은데 요즘 콘텐츠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해야지 뺨을 때릴 수 있지? 평생 모은 돈을 도지코인을 샀다? 아니야 이것도 못 때릴 것 같아. 아무튼 요즘에는 남편이 아내 뺨을 때리는 시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90년대에는 흔했어. 그 정도로 이제 옛날에는 제네시스 디자이너들이 좀 흔하게 있었다. 요즘에는 잘 없죠. 소위 좀 아니다 싶으면 런을 치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심지어 저 정도 능력을 가진 분이 제네시스 디자이너다. 참 이게 의아하긴 해요. 그래서 퐁퐁남하고 이거를 같이 왜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남자나 여자를 서로 이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뭐 설거지를 한다, 퐁퐁을 당한다, 도축을 당한다 하면서 한국 여자들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또 한 놈이 먼저 어찌고 저쩌고 했다라면서 이제 남자를 욕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서로 마찬가지죠. 그냥 일부 남자들이 여자를 빨아쳐먹고 일부 여자들이 일부 남자를 빨아쳐먹고 하는 거지 여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남이 미안해. 넌 좀 사과해. 거울 보고 사과해 너는. 남자가 잘생겼냐 외모로 우열을 가리는 게 좀 그렇긴 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뭐 내가 더 낫네 이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정현 아나운서가 더 외모적으로 뛰어나시죠. 내 생각에는 능력도 더 뛰어나신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안타깝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한국 전체가 거대한 뭐다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어떨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하실 분들은 하시고 근데 안 하시면 어떨까 싶고 여자분들도 하면서 굳이 그렇게 다 싸잡아 욕하고 이러실 것도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주변에 보면 좋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제 주변에 이제 솔로 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머리 심는 의사도 있고 이도노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솔로는 되게 많아. 근데 지금 내 방송에서 언급할 정도의 사람이 있는지 지금 생각 중인 거예요. 솔로는 존나 많긴 한데 아무튼 그분들이여 봐봐 업고 다니지. 이정현 아나운서와 만약에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아마 1년에 300일 정도는 업고 다닐걸요. 알렉스님이 발 씻겨줬다고 하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그러니까 애초에 씻을 일 자체가 없게 할 거예요. 신발도 신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업고 다닐 거니까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죠. 혁승 그 정도인가. 너도 거울 보고 빨리 사과 들어가. 너도 3흡 1송 해. 지금 제 채널에 3흡 1송 해야 될 애들이 많아요. 3번 숨 쉴 때 한 번 죄송하다고 해. 거울 보고. 하루에 한 10분씩. 보통 분당 우리가 20번 정도 호흡을 하거든. 한 3분으로 하고 10번 정도 사과해라.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아쉽죠.
그리고 생활고도 있고 막 이러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제 취향을 좀 밝히자면 지금은 이제 다른 아나운서 분들로 교체가 되었지만 원래 이정현 아나운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슨 수빈인데 꽉수빈 성이 꽉이 아니잖아. 윤수빈 아나운서. 참고로 제가 이도노 변호사가 지금처럼 뜨기 전에 여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뭐 방송인 분들하고 이렇게 뭔가를 좀 덤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자꾸 고말숙 씨한테 비비려고 하더라고요. 비비기 전에 할까 말까 할 때였어. 고말숙 씨한테 DM 보내볼까요? 고말숙 씨한테 이메일 보내볼까요? 막 이럴 때였어. 그래서 내가 고말숙 씨가 이도노 변호사님보다 키가 한 뼘이 크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추천해줬던 게 윤수빈 아나운서였어요. 왜냐면 이정현 아나운서는 그때 짝이 있으셨으니까. 윤수빈 아나운서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고 유튜브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진짜 러브라인 말고 서로 이렇게 좀 윈윈하는 뭐 그런 콘텐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일을 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 거기서 자기 취향을 막 얘기를 하더니 고말숙으로 전진하더라고. 그리고 개같이 망했죠. 고말숙 신랑 찾기 대작전? 거기 1라운드에서 탈락했죠. 비즈니스를 했어야지. 윤수빈님 사진도 보여달라고? 윤수빈님은 현재 전성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잘 나가세요. 이 사진이 적절할 것 같네요. 요게 이제 윤수빈님. 그래서 요분하고 둘이서 이제 방송을 하셨으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보는 분들이 참 행복했었죠 그때. 아무튼 그래 좀 아쉬웠다 이거야 나는. 형은 둘 중에 누가 더 예쁜 것 같아? 둘 다 많이 예쁘시고 개인적으로는 이정현 아나운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윤수빈 이정현보다 잤나야 자라. 내일 출근해야지. 12시다. 그런데 그 빨간 지식이 일리 있는 게 나이 차서 경제력 있는 샌님 만나 여자들이 남편 사랑 안 하고 홀대하잖아. 그게 잦은 연애로 나이 차서 사랑 못 느껴서 아닌지. 사랑을 너가 봐봐. 지금 타이밍이 좋잖아 이 새끼야. 맨날 딴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렇게 툭툭 치고 들어오라고. 지금 좋잖아 지금 스루패스 딱 들어오니까 내가 달려가잖아. 지금 슈팅 찬스 왔잖아. 네 말은 그거 아니야. 여자들이 젊었을 때 연애를 많이 하다가 나이가 차버리니까 그때 만난 공대 출신 남자하고 사랑을 못 해버린다 이거 아니야. 바디 카운트나 뭐 연애 횟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랑을 못 느끼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불륜 카페를 가봐 이 새끼야. 사랑에 제한이 어딨어. 네 말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불륜의 왕국이겠냐고. 나이 들어서도 불끈불끈해 다들. 그 상대가 다를 뿐인 거지. 성량론은 맞는 말이지. 성량론은 또 뭐야? 이건 못 들어봤는데 대충 뭘지 예상은 되긴 해. 여자들이 이제 초반에 만난 남자하고만 성량처럼 화력을 다 써버리고 나면은 그 밑에 이제 기둥만 남으니까 사랑이 안 남는다 이거 아니야.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자만 특별히 더 그래야 하잖아요. 남자는 성량이 아니라 초 같은 거라서 항상 꾸준히 지그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첫사랑 만났을 때도 5번째 사랑 만났을 때도 10번째 사랑 만났을 때도 항상 비슷하게 초처럼 지그시 타고 혜정이 만날 때도 수진이 만날 때도 그 굳기가 기력이 항상 비슷하다는 거 아니야. 그 소리 하지 말고 이 새끼야. 남자는 뭐 다르냐고. 남자도 혜정이 만나면 4번 가능한 거고 수진이 만나면 피곤한 거고 똑같아. 남자도 왜 여자만 그런다고 자꾸 단정을 짓냐고. 성량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모두 성량이야.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해 본 적이 있어? 레드필 지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뭡니까? 여성들의 지위를 떨어뜨려서 도태된 남자들도 연애를 할 수 있게 해줘라. 한 줄로 만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드필 지식이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최초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무의미하죠. 미국 상황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실 미국에 있는 사냥개들한테 이미 들었지만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래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미국 상황은 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레드필 지식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여성들의 지위를 떨어뜨려서 도태남인 자신도 여자를 만나서 여자랑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새끼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 면에서 뺨이랑 레드필러랑 청생영부님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뺨이 모든 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뺨이들을 보면은 일단 그냥 징후밖에 안 남고 뭐 그런 사람은 빼겠습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누가 생각해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좀 올바르지 않은 뺨이들을 보면은 인형 뽑기를 당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존나 큰 인형이 들어있잖아. 인형 뽑기에. 옛날엔 작은 거 많이 들어있었어. 근데 요즘에 보면은 벌크업 존나 한 인형들이 들어있어. 저게 집게로 집어지나 싶은 것들. 그런 것들 보통 귀때기 같은 거 잡고 당겨야 되잖아요. 뭔지 알죠? 존나 벌크업 한 상태로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올려보니라. 집게가 와. 집게가 와가지고 이제 옆에 거를 이렇게 떠가. 이러면 이발 세상 불공평하노. 저 인형 저거 코르셋 차고 저거 뽑혀가는 거 보소. 꾸밈 노동 처하고 저거 뽑혀가면서 좋아한다. 년 나는 안 뽑힐 거야. 사실은 뽑히고 싶음. 벌크업을 점점 더해. 막 이만해져. 막 더 커졌어. 막 좀 뽑아보소. 그러면서 집게가 와. 집게 이만해. 안 뽑히지. 뭐 잡혀야지. 그래서 겨우 이제 귀 같은데 잡는단 말이야. 잡고 이제 그렇지. 그거야 딱. 사람 새끼들 외모 보는 거 보세요. 더러운 새끼들. 외모 보고 사람 판단하는 더러운 새끼들. 이러고 있어. 나쁜 빼미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빼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뽑혀가고 싶어. 근데 아닌 척해. 근데 집게만 오면 그냥 막 여기야 어디든 여기라도 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러다가 가끔 집게가 진짜 큰 애가 있어. 인형 뽑기는 실제 집게 크기가 일관된데 그쪽 세 개 인형 뽑기는 사람마다 집게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차은우의 집게는 이만해요. 잘 안 뽑아. 얘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 진짜 쌍타치 인형 아니면 안 뽑아. 근데 가끔 이제 집게가 이만한 새끼들이 있어. 저는 뭐 구멍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모들이 좋다고요. 형님 제가 22살인데 나이트에 가면 아주머니들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집게 이만한 새끼들이. 그러면은 그 새끼들이 와가지고 걔가 돈을 넣으면 집게가 왱왱왱 이러면서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왕집게. 이러면 밑에 있는 인형들이 갑자기 눈을 돌려. 야 눈 마주치지 마. 뽑혀간다. 저 새끼 아무나 다 뽑아. 뽑혀간다. 한 번에 두 개도 뽑는다. 다 눈을 안 마주쳐 그 새끼랑. 그때 이제 벌크업하고 있던 걔 있잖아. 그 빼미 인형. 얘가 뽑아보니라 이러고 있다가 왕집게가 막상 오잖아. 꺼져 이 남새끼야. 꺼져. 집게를 부셔버려요. 어딜 남새끼가. 집게를 다 때려 부셔버린다고. 이런 상황에서 뭐 빼미들하고 뭐 그런 놈들하고 천생연분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증오한다고. 이 집게도 띠르르르르 뜻 띠르르르르 뜻 패스 띠르르르르 뜻 띠르르르르 뜻 원래 갈 거였다고. 생각도 없어 걔도. 근데 지나가고 있는 거를 띠르르르르 뜻 까자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차피 안 뽑을 거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 흑자의 집게론. 야 집게론 내가 만든 거다. 나무위키에 잘 써놔라. 인형 뽑기론이 낫지 않겠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선남 선녀들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이냐. 사실은 이 게임에는 숨은 기능이 있었다는 자석이 달려있는 거죠. 레드필러들은 몰라. 빼미들도 몰라. 자석이 있는 줄 몰랐어. 사실은 자석이 있었다는. 그래서 저그들끼리 잘 기울어진 인형 뽑기. 사실은 집는 게 아니었다는. 자석은 선 넘지. 차은우도 자석 있나요? 전자자석. 자석인데 스위치 달린 거. 뭔지 알지? 기본적으로 존나 센 자석이야. 뭐든 다 붙어. 근데 스위치가 달렸어. 온오프가 돼. 차은우는 뭐 그 정도죠. 형 난 집게가 없어. 아니야. 너도 집게 있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너도 집게가 있다고. 집게가 있는 정상적인 남자라고. 다만 돈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네. 집게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네. 네 차례가 됐네. 빨리 하세요. 와페 뭐 하세요? 나도 하게 빨리 하세요. 저 돈이 없는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꺼져 거지 새끼야. 이씨. 맨뒤로 가 이 새끼야. 멋진 집게. 집게론으로 하자. 그러면 여기서 설거지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집게가 막 2개씩 달려있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뭐 여러 개를 뽑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 남자애들 중에. 걔들이 예쁜 인형을 탁 뽑아가지고 아우 예쁘네. 아우 귀엽다. 다 갖고 논 다음에 저기요 게임 안 하세요? 저 지금 코딩 해야 돼가지고. 그러세요? 한 게임 하시지? 저 지금 교수님하고 같이 뭐 해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인형이 남는데? 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대학원생, 공대생 이제 그 친구들이 열심히 사시다가 길을 걷고 있다가 바닥에 정말 예쁜 인형이 떨어져 있네. 이렇게 예쁜 인형이 왜 떨어져 있지? 이거 내가 주워도 되는 건가? 이때 인형이 얘기를 하죠. I love you. I love you. 말하는 인형인가 봐. 스위치도 안 눌렀는데 이야기를 하네. 딸깍. I love you. I love you. 나도 사랑해 혜정아. 시대로 미안해. 1호가 익숙해서 사랑해. 자연스럽게 설거지론으로 이어진다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미안하다.
집에 가서는 행복하겠냐고 인형 주워 가가지고 알러뷰 알러뷰 해서 인형 갖고 왔잖아. 집에서 애지중지하고 놔두고 사는 게 참 힘들지만 널 보면서 내가 견뎌. 오늘도 내 비타민 좀 먹어볼까? 딸깍? 딸깍? 왜 알러뷰 안 해주지? 뭐지? 딸깍? 돈 벌어와! 딸깍 아파트! 딸깍 샤넬! 알겠어. 진심 코딩! 진심 노동! 야근! 자 여기 샤넬백 I love you!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게 사랑이지! 한 번만 더 딸깍 딸깍 내가 잘못한 거야. 진심 코딩.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픽션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여태까지는 약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블랙 코미디였다면 여기는 픽션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어디서 많이 봤던 인형인데 너 혹시 혜정이 아니야? 응. 맞네. 너 맞지? 잠깐 들어가도 되는 거지. 여전하네. 여기가 약점이면 밀어붙이기에 약하다니. 알렉스님 나가시죠. 이제 집계론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보다 더 무섭다고 느끼는 거 뭐냐면 이혼 숙녀 이런 거 하잖아. 이혼 숙녀 프로그램을 이제 집계론에다가 좀 대입을 시켜보자면은 평범한 남자야. 열심히 살던 남자야. 정말 어렵게 500원을 모았어. 요즘 인형 뽑기 1000원이냐? 정말 어렵게 1000원을 마련했어. 그래가지고 그 꼬깃꼬깃한 그 돈을 막 나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집게도 작다는? 지금이야. 설마 되나 탁 깼다. 나한테도 인형이 I love you 아무것도 안 줘도 I love you 해. 집에 갖고 가.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애기도 낳고 막 다 잘 되고 있어. 어느 날 5년 뒤 집에 왔어. 인형이 좀 변해 있어. 집에 왔는데 원래 예쁜 인형이었는데 벌크업도 좀 돼 있고 사탄의 인형처럼 돼가지고 칼을 들고. 아니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였는데 손이 바뀌었어. 분명히 이거였는데 손 각도가 이렇게 변했어. 그리고 들고 있는 물건이 달라. 우리는 이것을 도축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알라뷰에서 I kill you. 이제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인형이 사탄의 인형으로 변하면 뭐든 다 무서워요. 오빠 내가 요리해줄게. 칼을 왜 그렇게 잡아? 나 원래 이렇게 요리해. 고마워. 먹는 거 왜 계속 봐? 아니야. 혹시 좀 쓴맛이 느껴져도 그냥 다 먹어. 내가 정성껏 했으니까. 저 새끼 뭐야? 왜 안 통하지? 무협지에 나오는 그 만독 불가침 그거야? 오빠 내가 목욕물 받아놨어. 고마워 혜정아. 왜 욕조에 드라이기가 들어있어? 오빠 목욕하면서 머리 말리라고. 그게 돼? 들어가봐. 되나? 뭐야 전기도 안 통해? 루피야? 오빠 저기 베란다에서 뭐 좀 가져다 줄래? 베란다에 갑자기? 내일 가져다 주면 안 될까? 지금 좀 가져다 줘. 베란다 문은 왜 열려 있는 거야? 그러게 좀 닫아 줄래? This is Korea. 당신이 떠나갔지만 25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쉽지 않아 요새. 사는 게 힘들어. 알렉스님 안 나가셨다고? 그럼 좀 부끄러운데? 알렉스님 나가주실래요? 좀 창피하거든요 지금. 나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신혜씨 업었을 때 신혜씨 발이 바닥에 닿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멀리서 신혜가 오네요. 이거는 알렉스님 놀리는 게 아닌 건가? 야 조현영씨 그만해. 차단한다. 신놈 아니야. 분위기 파악을 못해. 신혜님까지는 오케이야. 워낙 옛날 일이고 거기다 프로그램 안에서 있었던 일이잖아. 우리가 옛날 사람들도 아니고 TV가 진짜라고 믿어? 아니잖아. 옛날 사람들이나 그렇게 TV가 진짜라고 믿었지. 우린 다 알잖아. 짜고 치는 거 어차피 대본 다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조현영씨 얘기를 왜 하냐고 새끼야. 에이 일불나이 잊은 세상.
지웠나? 아니 근데 왜 날 털고 있는데? 아니 부끄럽잖아요. 아이디를 그 느낌표 같은 걸로 좀 바꿔서 오시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알렉스님이 이제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신 지는 조금 되셨으니까 보통 예능이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아니까. 근데 저분이 완전 만능캐였죠. 일단 지적이면서 영어도 샬라샬라 잘하면서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운동도 잘하고 몸도 좋으셨어요. 그 당시에 막 짐승돌이 이런 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약간 묻힌 면이 있긴 한데 몸도 되게 좋으셨죠. 옷도 잘 입으시고 노래도 잘하고 조금 약간 저평가된 보컬이긴 하죠. 왜냐면 그때는 다들 이렇게 고음병에 걸려있을 때여가지고 락발라드 잘 불러야지 좀 인정받고 아니면은 막 휘성씨처럼 막 꺾거나 나얼씨처럼 막 위로 꺾거나 뭐 밑으로 꺾거나 아니면 막 박효신 씨나 SG 워너비처럼 막 소 몰아버리고 막 나비야 이런 거 잘 나갈 때여가지고 사실 약간 저평가된 보컬이긴 하죠. 목소리 톤이나 음색이나 이런 게 지금 들어도 세련되죠. 근데 그땐 나도 그랬어. 나도 약간 고음병 걸려가지고 고음 잘 지르면 노래 잘하는 줄 알았어. 남자들이 거의 다 그랬지 20대까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냐? 사탄의 인형까지 했냐? 사탄의 인형에서 그럼 또 자연스럽게 좀 이어볼까요? 사탄의 인형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중에 사탄의 신부가 나오고요. 둘이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애기도 나와요. 사탄의 애기도.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좀 빗대 보자면 진짜 좀 안타까운 건데 특히 이제 아내가 사탄의 인형화가 되고 따님이 계시고 그 따님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고 이러면 남편 욕을 따님한테 계속해요. 그러면서 따님이 무언가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집에서 해주는 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니네 아빠가 무능력해서 니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니네 아빠가 어째서 그리고 집안이 화목하지 않아도 니네 아빠가 뭐 낚시를 해서 니네 아빠가 게임을 해서 지금 우리 집이 와 이렇다 전부 다 남편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어린 사탄의 따님들이 진짜로 우리 아빠가 나쁜 아빠인 줄 아는 거야. 우리 아빠는 무능력하고 나쁜 아빠고 나는 이런 남자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 정도급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척키 인형이 그거 맞잖아요. 사탄의 인형에 나오는 게 척키입니다. 신정환 씨가 막 이렇게 따라했다. 신정환 씨도 참 아쉽죠. 역대급 재능인데 괜히 꾀병 부려가지고 그게 이제 탁재훈 씨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신정환 씨도 사실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남한테 그렇게 큰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발찌차고 이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댕기열은 좀 다른 거잖아. 꾀병의 영역은 좀 없어 보이는 것 뿐이지. 근데 탁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늦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이러면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해서 웃기고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갈 텐데 그거를 거짓말로 넘기려다가 이미 감 뒤짐 뭐 이러는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주눅 들면은 안 돼. 저도 그런 게 좀 큰 편이에요. 좀 이렇게 잘한다 하면은 좀 흥나고 신나서 좀 잘하는 편이고 못하고 내가 이 중에서 지금 밥이고 내가 좀 자신 없어 하는 분야고 내가 좀 새로운 환경에 있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이러면 저도 쭈구리 되거든요. 약간 쭈구리 본능이 있어요. 신정환 씨도 그거에 눌려버린 거라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제 감 다 죽었네 감 다 뒤 뭐 이러고 이제 끝났네 재미 하나도 없네 저 새끼 이제 왜 씀 재미 하나도 없음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아시죠? 신지 씨 노래 부르시다가 완전 공항 와가지고 막 손 떨고 막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시고 했던 거 그 앞에 있는 아이돌 빠순이들이 코요태 막 꺼지라고 막 욕하고 뒤돌아서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축구 많이 봤거든요. 축구나 NBA 같은 거 봐도 어떤 선수들은 자기 욕하면은 더 잘하는 새끼들이 간혹 있어요. 잘 없는데 가끔 있긴 해. 욕해? 씨발 내가 너네 여기 도서관으로 만들 거야. 더 욕해? 나 진짜 더 세짐. 누구처럼 허언이 아니고 진짜로 더 세지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극소수. 정말 극소수. 대부분은 원정 경기 가가지고 깜노우 같은 데 가면 막 10만 명씩 있잖아.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너한테 야이 씨발놈아 안경 벗어봐 이러면 당황스럽잖아 너네도. 근데 너가 지금 축구 트래핑을 하고 있어. 탁탁 하고 있는데 10만 명이 욕해. 1년 축구 아치 안해 저 새끼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 꽁을 차겠냐고. 이제 웬만한 깡 아니면 못 차. 방골 기질이 좀 있어야 되고 좀 대범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멘탈이 센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로 안 셌던 선수들이 지금 제 뇌피셜입니다만 우리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그분 이름 뭐냐 기성용 씨 같은 분들 뭐 네가 차든가 막 이런 거 하잖아. 멘탈이 센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약한 편인 거지. 그게 진짜 멘탈 센 거는 신정환이 아니고 안정환 씨 이런 분들이 진짜 멘탈이 세고 오만용 다 나오네. 용케 그 형만 안 나오긴 한다. 소시오패스적 사고가 필요함. 저도 그래서 요즘에 소시오패스들한테 방송에 대해서 좀 힌트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진짜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막 세 보이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 저는 소시오패스하고 좀 성향이 반대에 가까운 사람이었었어서 예전에 인생의 손해가 너무 큰 거고 사실 지금도 좀 남아있어요. 오늘 제가
제가 오토바이가 지금 많잖아요. 전부 다 기름을 넣어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언제 다 넣어 그거를. 내가 만약에 100을 타고 갔어. 기름을 넣어. 오토바이 멋있네. 직원이. 그 다음에 뭐 헌터커브 타고 갔어. 응? 그 다음에 허스크바나를 타고 갔어. 응? 그 직원도 몰래카메라인가 싶어. 그리고 또 KTM을 타고 왔어. 응? 정말 이 새끼 뭐지? 너네는 똑같은 사람이 기름을 6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신놈이야 그거는. 뭐 약간 수작 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름을 타호를 가져가서 기름을 떠와요. 말통으로 떠와가지고 넣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깜빡하고 헬스장에서 말통을 안 갖고 왔어. 집에서 이제 기름을 가지고 헬스장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갖고 온 거야. 그럼 사야 되잖아. 그래서 마트에 갔어. 근데 마트가 별로 안 큰 거야. 좀 조그만한 마트인 거야. 말만 마트야 사실. 규모는 편의점 3배 정도 돼. 근데 또 물건 되게 많이 쌓여 있어. 막 찾고 있는데 못 찾겠어서 일하시는 직원분 중에 좀 대장급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어. 그분한테 가서 죄송한데 기름말통 있나요? 그러니까 있죠? 따라오래. 따라갔어. 가니까 거기 콩기름하고 옥수수 기름 이렇게 그 철통에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 그 업소에서 쓰는 거 있잖아. 그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휘발유 넣는 기름통이 필요합니다. 진작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러더니 또 나를 반대편 구석으로 팔로우 미 해서 갔어. 갔는데 여기 있네 하고 이제 꺼내주시는데 기름 말통이 맞긴 한 것 같아. 근데 주유를 하려면은 빨대가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뭔지 알죠? 빨대가 달려 있어서 걔를 주유구에다가 꽂고 이렇게 꼭꼭꼭꼭꼭 해서 넣는 거잖아. 빨대가 안 달려 있는 거야. 못 넣어 그럼 사실상. 근데 내가 거기에서 빨대가 안 달려서 안 되겠네요 하고 나올 수가 없어 내 성격이. 약간 약순물통 같은 그런 느낌이야. 뭐든 담그겠지 거기다가 뭐 알바냐고 씨. 크기는 똑같았어. 20리터인가? 그거를 이건 안 되겠네요 하고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사서 나왔어요. 지금 내 타오에 실려 있어. 그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 제 실제 성향은 이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고쳐졌는데 옛날에는 그럼 그런 손해를 얼마나 많이 받겠냐고. 안 봐도 되는 손해를, 심지어 상대가 원하지도 않은 손해를 그냥 나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타오에 놨어. 이제 제 와이프는 저를 잘 아니까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 어쩌면 사탄의 인형 같은 와이프면은 아이고 아주 그냥 뭐 아주 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오빠 그 오토바이 이번에 캐리어 샀잖아. 오토바이 이렇게 싣고 다니는 캐리어를 제가 샀거든요. 그 캐리어 앞에 짐 넣는 통이 있다며 거기에 물 가득 싣고 거기에 넣은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면은 신발이랑 손이랑 더러워지니까 그 물 해가지고 손 씻고 해. 그럼 되겠네 이러는 거야. 저는 이제 이럴 때 이런 게 약간 사랑이구나라고 느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막 성욕이 넘치고 막 하루에 몇 번 하고 눈 마주치면 하트가 생기고 이런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성욕이고 진짜 사랑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이 형 바보야? 주유소 가면 말통 구비되어 있어. 웃기기만 할 줄 알지 의구. 당연히 이제 마트를 가기 전에 철물점을 먼저 찾아봤고 근처에 철물점이 없어서 주유소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았어. 그리고 기름을 넣을 수 없는 말통이 내 타오 뒷좌석에 실려 있는데 주유소에서 콜백이 왔어. 그 전화를 차마 받을 수 없었어. 그래서 헬스장 갔다가 다시 주유소 가가지고 말통 쏘고 차에도 쏘고 이러니까 그것도 직원이 쳐다보더라. 저 새끼는 두 군데 쏘네 이러면서. 흑자 네가 제네시스 디자이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치 옛날 뭐 무슨 전쟁 이런 걸 보는 느낌이에요.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군을 막 돼지로 그려서 악마화하고 했잖아요. 서로 마찬가지. 북은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잖아요. 적대적인 국가의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뭐 드라큘라 백작이나 그런 것도 뭐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뭐 피 빨아먹고 살았겠냐고. 그냥 그렇게 악마화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어떤 나쁜 짓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이 나라 입장에서 나쁜 짓을 하면 악마화되고 니들이 이랬으니까 우린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 못하고 이걸 또 당하면은 이 양바 새끼들 니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끝나지 않는 싸움이. 언제쯤 끝날지 사실 좀 이 다음 세대에는 끝나 있을라나? 지금 MZ까지는 사실 무리일 것 같고 지금 미성년자인 친구들이 20, 30대가 됐을 때는 좀 달라질라나? 이 얼굴로 여자 전문가인 척. 그럼 네가 해. 네 얼굴로 해.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웃겨. 원래 잘생긴 남자가 여자 전문가인 척 하는 게 난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잘생기면은 쉽잖아 난이도가. 뭔지 알지? 예를 들어서 선수가 아닌 일반인으로 쳤을 때 키가 2m인 애가 동네 농구를 시작하는 거랑 키가 164인 애가 동네 농구를 시작하는 거랑 누가 더 농구를 연구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하겠냐고. 2m인 애는 대충 해도 잘하잖아. 그냥 바로 골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연애 시장에서 잘생긴 남자가 약간 그런 거지.
반대로 못생기거나 좀 부족한 남자라면 더 연구를 해야 하니까 원래 여자에 대해서 연애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오히려 좀 못난 남자 쪽이겠지. 근데 만약에 너네 말대로 못생긴 남자는 여자 전문가인 척을 하면 안 된다라면 이걸 지적하는 네 얼굴을 보라고 이 새끼야. 넌 뭔데 그러면? 넌 문화평론가야 이 새끼야? 뭐 사랑평론가야? 네가 뭐 CC 편집장이야? 너는 뭔데 날 평가하냐고.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긁히는 애들이 사실 자기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요즘에 내가 항상 느끼는 바야. 남들한테 저 새끼는 뭔데 저거 한대, 저 새끼는 뭔데 저거 하지. 이게 다 투사라니까. 그런 거 지적하는 새끼야말로 그 어떤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자격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싫은 거야. 자기는 자격 없어서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자격 없이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 걸 보면은 못 참는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굳이 나뿐만 아니고 요즘에 이제 주류 의견이 뭐냐면 유튜버 새끼들 돈 너무 많이 번다 이거야.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중에 97% 이상은 자기도 유튜버처럼 개꿀 빨면서 돈을 존나 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짜증이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가 막상 해보면 사실 꿀 빠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꿀 빠는 유튜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꿀 빨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할게요. 저는 꿀 빠는 거 맞아요. 저는 사실 일주일에 3-4번씩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으면 조리돌림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하고 도네이션 받고 편집자들이 자동사냥으로 편집해가지고 웹하드에다 올리면 다운받아가지고 요새 검토도 잘 안 하고 그냥 올려요. 그러면 조회수 1-20만 뷰 따박따박 나와. 개꿀 빠는 거 맞아요. 근데 나 같은 새끼 많이 없어요. 저 같은 새끼가 많이 없어요. 훨씬 많은 유튜버들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걸려가고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조증, 뭐 공황장애, 막 심신미약, 불안 증세 막 이런 거 있는 유튜버들이 진짜 많고요. 저도 유튜브 생활을 이제 6년차 지금 하고 있으니까 멀게라도 아는 유튜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정신적으로 보통은 된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반이 안 돼요. 반 이상은 다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셔. 물론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시기를 지나온 거죠. 노력파는 아닌 것 같긴 해. 그렇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운이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능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한 5%? 뭐 한 5%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은. 솔직하게 말하잖아. 그래도 라이브 따박따박 키는데 고작 5%?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4,500분 중에 라이브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3번 못 켤 새끼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드피리처럼 게으른 놈 아닌 이상 다 켜요. 99% 켜요. 이게 무슨 노력이야.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킬 때마다 100만 원을 주고 일주일에 3번을 반드시 켜야 해. 누구나 다 키지. 이게 무슨 노력이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노력은 그냥 기본이라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노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야. 남다른 노력이냐는 거지. 전혀 아니죠. 다 할 만한 노력인 거야. 나는 남다른 노력을 안 해. 근데 이걸 뭘 노력을 얘기를 할 거야. 5% 정도로 보면 맞지. 노력은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애가 아마도 100%는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저를 향해서 꼬리 잘린 여우 우화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우가 사고로 꼬리를 잃었는데 애들한테 꼬리 없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여우들도 꼬리를 자르게끔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어떤 나이가 많은 현명한 여우한테 논파 당해가지고 짜지는 그런 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자면 하향 평준화 하려는 여우인 거죠. 저를 향해서 약간 그렇게 옛날부터 꾸준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자신의 위치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의 위치를 조정해서 제 위치로 만드는 거면은 사실 꽤 많이 올라오셔야 되는 분들이 많을걸요. 일단 걔부터. 제가 걔 연봉에 10배 넘게 벌지 않을까요? 10배, 20배는 벌 것 같은데. 걔는 항상 어딘가에서 본 거를 자기 상태를 감안하고 대답을 하는 능력이 결여돼 있어요.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아스피날이 존 존스한테 존 존스 나와 라고 했어. 그 얘기를 듣고 존 존스를 보며 약간 비웃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존 존스는 나오지도 못할 거면서 뭐 이러면서 만약에 나댄다 쳐 그러다가 존 존스한테 개쳐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존 존스는 뭐 미국에 있으니까 좀 덜 그럴 텐데 한국 국내에 있거나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꼬리 잘린 여우가 정확하게 본인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굳이 이정현 아나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것도 그건데 투사가 진짜 너무너무 심해요. 또래 남성들과 관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옛날에 제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없을 때도 이제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제 주변에 그냥 밤꽃 향이 존나 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 사내 새끼들밖에 없어요. 요즘에 맨날 사내 새끼들하고 자전거 타러 다니고 오토바이 타러 다니고 스파링 뜨고 이 짓거리밖에 안 하거든요. 같이 운동하고 다 투사거든요. 자기가 남자들하고 관계를 못 쌓는 애니까. 그러니까 복학생 때 고생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나보고 다른 사람들을 하향 평준화 시켜서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레드필 지식이죠. 제가 예전에 DC에도 글을 썼었고 제 방송에서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등산에서 여자분들을 만난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잖아요. 애들이 농담인 줄 알아. 농담도 좀 섞긴 했죠. 근데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싫어하거든요. 흑자 니까지 깨 뭐 이런데 나처럼 생긴 애가 만날 만한 여자를 만났겠지. 뭐 존예를 만난 게 아니라. 근데 너네들을 위해서라도 존예라고 그냥 상상해. 그게 너네한테도 좋잖아.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옛날에 예쁜 여자 만나봤다라고 해서 나의 위상이 올라가는 게 있어? 어차피 굴한 거 다 아는데 사람들이. 근데 흑자가 옛날에 산에서 꼬셨던 여자가 예쁘다라는 상상을 하면 너네가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시라고. 등산을 데리고 가요. 여러 명 갈 것처럼 단둘이 가죠. 이런 세팅은 좀 해야 돼요. 근데 막상 둘이 되면 그럼 난 안 갈래요 하면서 산 밑에서 집에 간다는 애는 본 적이 없어. 올라간단 말이야.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긴 했는데 여자를 위해 보낼 수는 없잖아. 체력도 내가 더 좋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등산을 남자랑 여자랑 둘이 하는데 여자를 앞에 보낸다는 거는 경사도에 따라 눈앞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민망해요. 아니 그쪽도 당연히 내 바로 뒤에 남자 얼굴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남자 입장에서도 이따 써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 남자 앞에 가. 그 나도 알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오리공댕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과신전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때 전성기이던 한 15년 전 막 이럴 때 과신전 알게 뭐야 아무도 몰라. 그냥 엉덩이가 탐스럽죠. 보통 과신전 돼 있으면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셨잖아. 동군도 좋았을 거고. 보통 남자의 엉덩이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던 여자분들도 그 실룩실룩 거리는 걸 계속 보면은 약간 매크로놈 보는 것처럼 약간 이상해져 사람이. 이거 보면서 이제 막 1시간 반 2시간 올라가는 거야. 중둔근 대둔근 짰다 풀어졌다 하는 거 보면서. 아무튼 그 상태로 정상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 위에서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생수 이런 걸 팔아요. 파란색하고 흰색으로 조합된 큰 아이스 박스가 있어. 거기 안에 무슨 요술상자처럼 맥주하고 생수하고 막걸리가 나와. 얼음 물 같은 거 막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어떻게 그걸 들고 왔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거기 가면은 좀 비싸게 받죠 당연히 밑에보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맥주 막걸리 이런 걸 안 먹을 수가 없어. 난 또 정상에서 한다는 줄 잠깐 나가 계셔. 여기 유튜브야. 네가 생각하는 플랫폼이 아니야. 올리펀치 그런 데 가. 보통 여자분들이 등산을 잘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쓱 봐가지고 페이스 조절을 해요. 좀 힘들게. 중도 포기하지는 않지만 정상까지 갈 수는 있지만 약간 오버 페이스 느낌으로 페이스 조절을 한단 말이야. 숨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심박수 몇인지 지금. 누굴 속여. 나 트레이너야 이 새끼야. 올라가면 지쳐. 그늘에다가 자리 잡고 가서 막걸리를 사와.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술 안 먹는 애들도 다 먹을 수밖에 없어. 공복에 유산소 개빡세게 했지. 몸이 스펀지 쥐어짠 것처럼 지금 쪼그라들어 있지. 수분을 달라 하고 있잖아. 그때 막걸리 같은 거 들어가잖아. 술을 좀 하는 애들도 약간 와요. 술 엄청 잘 먹는 애들은 안 오겠지만 보통 술 좀 잘 먹어도 약간 올라온단 말이야. 그때 내 가방에서 정말 놀랍게도 피자하고 치킨이 나와요. 놀랍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피자하고 치킨을 좋아해서 혼자 등산할 때 올라가서 먹는 건데 원래 그냥 한번 갖고 가봤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힘든데 그게 들어가 싶잖아요. 이게 막걸리나 맥주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풀어지면은 되게 열량이 좀 땡겨. 그리고 산 위에 없을 것 같은 음식이 나오면은 좀 먹고 싶게 돼. 그래서 뭐 하나만 줘봐요 오빠 뭐 이렇게 하면은 피자나 치킨 같은 걸 또 먹게 되죠. 그럼 이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람이. 힘들었다가 갑자기 배불러지면은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소화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하산은 좀 편하니까 쉬우니까 노곤해져. 약간 쉬고 싶게 돼 사람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한숨 자고 가고 싶지. 능이백숙 안 나오는 건 아쉽네요. 야 치킨 먹고 하는데 뭔 능이백숙이야 이씨. 등산보다 더 힘들 것 같은 데는 이씨. 뭐가 힘들어. 지금 바지 내렸는데 그만하시면 어떡해요. 올려. 2부 들으려면 결제해야 하나요? 쿠키 구우세요.
남자가 궁뎅이 흔들어서 여자 꼬셨다는 이야기 형한테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흑자 네 주제에 네 얼굴로 막 이런 얘기를 해. 잘생긴 애들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우성이 형님이 옛날에 그랬어. 아, 다니엘 헤니. 헷갈렸어. 다니엘 헤니가 예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한밤의 TV 연애였던 걸로 기억해. 인터뷰어가 다니엘 헤니님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좀 대쉬를 하는 편이세요? 옛날에는 국룰이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다니엘 헤니가 웃더니 저녁 먹자고 해요. 끝. 다니엘 헤니는 저녁 먹자고 하면 끝나. 우성이 형님은 멋진 직업 하면 끝나. 무슨 기술이 있냐고. 원래 기술은 못생긴 애들이 있는 거야. 아니 너네 헬스도 똑같아. 프레임 좋고 운동 능력, 운동 신경 좋고 힘 좋고 이런 애들 있잖아. 가슴 만들고 싶잖아. 벤치에 누워. 바벨 잡아. 100kg로 10개 빵빵 밀어. 4세트 해. 가슴 막 튀어나와. 근데 가슴 골격 작아. 뭐 새가슴이거나 오목 가슴이야. 유유 가슴이야. 이런 애들이 가슴을 만들려면은 플랫 벤치 4세트, 인클라인 벤치 4세트, 딥스 4세트, 플라이 4세트, 인클라인 플레이 4세트, 아래 케이블 크로스오버 4세트, 언더그립 프레스 4세트 이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야지 겨우 조그만 가슴이 나와. 근데 피지컬 뒤진 새끼들은 그냥 벤치 100kg 세팅해놓고 10개씩 4세트 밀면 끝난다고. 그냥 원래 세상이 이래. 근데 뭘 자꾸 못생겼는데 연애 강의하냐. 강의도 아니지만 연애 얘기하지 마라, 여자 얘기하지 마라 이를 하냐고. 잘생겼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무언가에 자격이 없는 거에 긁혀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렇죠. 요즘에 어느 특정 커뮤니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좀 매운맛이 나는 커뮤니티들이 다 그렇고, 요즘에는 그 구글 들어가면은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데 메인에 뜨는 기사가 거기 모아져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밑에 댓글도 좀 있고 하잖아. 그냥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진짜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럴 텐데, 자기 인생이 잘 흘러가지 못하고 자기는 그 어떤 시도도 하고 있지 않아서 인생이 바뀔지 않을 애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기회를 얻거나 뭐가 잘 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얘가 자격이 없는데 그걸 누리고 있는 거에 화를 내요. 근데 뭐 나는 옛날부터 한 번도 안 그랬다 이건 아니겠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떤 연예인이 뭐 해가지고 돈을 뭐 많이 벌었대요. 그게 왜 질투가 나는 거야? 걔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대체? 걔가 그 돈을 못 벌었으면 내가 버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걸 화를 내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그리고 연예인들 연애 막 이런 거 뭐 아이돌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20대인 애들도 카리나 열애설 터지고 최근에 윈터도 열애설 터지고 막 이랬잖아. 거기서 막 진심 모드로 막 화내면서 아니 여자 아이돌들이면은 사실상 유사 연애 감정을 파는 건데 연애를 니들이 하면 안 되지 막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윈터가 연애를 안 하면 내 차례가 오는 거야? 난 그거를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아예 못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 성유리 씨 좋아했었는데 성유리 씨가 G.O.D에 누구랑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왜 나빠 그게 대체? 그분이랑 안 사귀면 내 차례가 오는 거야?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상상에 방해가 되나? 상상의 장르만 바꾸면 인생이 참 편한데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 상상을 덜 한 거야. 상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순애보로는 안 될 때가 와요. 이해는 안 가지만 남친 생기는 역캠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건 싫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 연예인이나 BJ인데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본업에 소홀한 거야. 그러면 싫을 수 있죠. 아이돌이 유사연애 십덕팔이 사업하는 거면 르세라핌은 가창력 가지고 왜 욕먹노? 저도 그때 르세라핌 실드 쳤다가 욕 많이 먹었잖아요. 아니 대체 누가 르세라핌 은채한테 가창력을 기대하냐고. 아무도 기대 안 해놓고 왜 화내? 다들 알고 있었잖아. 그 정도 실력인 거를. 근데 미국 가서 그러고 오니까 막 갑자기 국격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화내는 게 난 이상하더라고. 원래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정도 노래 못하는 아이돌들 개 많잖아.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르세라핌이 히트를 해서 코첼라 공연에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멤버 중에 노래를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걔들 빼고 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거지. 진짜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쿠라하고 카즈아는 가수를 하면 안 되는 가창력이에요. 그냥 노래를 할 줄도 몰라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여자 아무나 잡아서 노래 부르라고 해도 그 둘보다 잘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냥 예쁘고 춤을 잘 추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비판 받아야 되냐?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비난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 그런 거 원래 그런 거 알았잖아.